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계속 비가 내리네요. 여러분 비 조심하시고요. 안전제일 건강제일이에요. 오늘 현장 나오는 길에 이제 뉴스나 아니면 기사를 보니까 이번에는 또 자전거래 신고가 조작,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이 부동산 가격을 임의적으로 올렸다,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거 제가 아무리 맞다 틀리다고 얘기를 해도 서로 주장 싸움이거든요. 그거 말고 부동산에 관심 있고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뭔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굵직한 게 이슈화 되잖아요. 전 그러면 세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이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이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법, 정의. 그러니까 봐야 돼요. 이것도 정의라는 테두리 안에서 봐야 돼요. 이게 정당성이거든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법 정의에서 벗어나면은 이게 오래 못 가요. 정당성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오래 갑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정치적 엔지니어링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리고 제일 관심 있는 거, 제가 세 번째는 뭐예요? 시장이 어떻게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떼놓고 보시면은 그냥 그거 보시면서 불안하단 말이에요. 집값 조작? 내가 산 가격 이거 혹시 꾼들이 조작한 가격인가? 이 가격은 가짜인가? 이런 생각 들고, 나 전세 사기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고, 우리 아파트 무량판이라는데 무너지는 거 아니야? 또 불안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 아까 세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은 속이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해야지 내가 원하는 걸 얻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아까 뭐라 말씀드렸냐면 정의, 정당성 말씀드렸죠. 이거는 뉴스에 나가냐 안 나가냐, 클릭수가 나오냐 안 나오냐, 얼마나 이슈몰이 할 수 있냐는 기준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무량판 구조 아파트가 무너진대요.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어요. 이걸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 무조건 고쳐야죠. 잘못된 거니까. 이런 식이에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정치학적으로 원희룡 장관님께서는 국토부 장관님이 처음 취임했을 때와는 달리 최근엔 어떠냐면, 야당 대표, 야당 전체랑 맞붙을 정도로 이미지가 거대해졌어요. 이제 차기 대선 후보라고 얘기해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이미지가 강력하게 변하셨거든요. 이거 정치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잘한 거예요. 원희룡 장관님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치적으로 보시라고요. 본인 정치 잘한 거예요. 맞죠? 그럼 세 번째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무량판 구조? 민간 건설사들 전부 다 전수조사해라? 니네 돈으로 해라? 걸리면 끝장내버리겠다? 그럼 건축을 덜 하겠죠. 그럼 시장적으로 나중에 공급 감소가 일어날 거예요. 원희룡 장관님한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 비판하면 안 돼요. 한국 정치인들이 이런 거 안 챙기고 본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만큼 만만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서로 간의 이 경쟁 구도가. 전 그래서 이해를 하는데, 한번 나눠 잡아볼게요. 원희룡 장관님이, 국토부 장관님이 앉으시고 여태까지 건드렸던 거는 시나리오가 딱 보면은 들어맞아요. 이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중도나 야당의 지지자들을 끌고 오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좋아하는 키워드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좋아하는 키워드를 항상 정리를 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누구냐? 하락론자, 폭락론자 분들이 그분들이 좋아하는 키워드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상당히 정당성 있고 맞는 말씀도 맞아요. 사실은 한국 부동산 가격 폭등하면 솔직히 누구한테 그게 좋겠어요. 주거 안정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수급을 무시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정치가 껴드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폭등 자체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태까지 건든 게 뭐가 있냐 한번 쭉 볼까요? 일단 전세 사기 맞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부실공사, 건설 원가, 이것도 많죠. 그리고 건설 노조, 이거 맞죠? 원가에 녹아 들어가겠죠. 또 뭐가 있습니까? 부실공사, 무량판 맞죠? 또 뭐가 있습니까? 시세 조작. 저랑 오늘 한번 싹 정리하시니까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원희룡 장관님은 영리한 분이세요. 생각 없이 움직이지 않아요. 계획 없이 행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짜여져 있던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짜여졌다고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첫 번째 정당성, 정의에 부합하나요? 싹 다 부합하죠. 전세 사기, 이거 피해자분들 만나보세요. 저처럼 직접 상담해보세요. 이거 솔직히 빌라 전체판이 흔들린 건 부작용이 심하다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진짜 문제고, 진짜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세 사기 친 애들 중에 몇몇 애들은 진짜 완전 범죄자예요. 얘네는 잡아내야 되는데 여태까지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피해갔어요. 사기 형사처벌을 피해갔단 말이에요. 공인중개사 몇 명이랑 건축업자랑 진짜 있어요. 저도 만나서 대화를 해봤었지만 인간이 아니에요. 얘네 잡아내야 되는 정당성이 있죠. 건설 노조 정당성 있죠. 부실공사 정당성 넘치죠. 이번에 이 신고가 같은 거 조작한 사람 퍼센테이지 몇 프로 나올까요? 0.001?
진짜 한 10,000명 중에 1명 나올까요? 한 10만 명 중에 1명? 전체 시장에 영향 못 줘요. 그런데 정당성은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원희룡 장관님께서는 전부 다 이슈화를 시켜서 문제를 일부분이더라도 언론화 시키고 기사화 시키고 인기몰이를 한 다음에 해당 부분을 해결을 한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도 없고 이것 때문에 막 잠 못 잘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좋아하세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저 정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 정치병 걸리고 싶지 않아요. 나는 우월한 인간이고 네 생각은 틀렸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난 맞고 넌 틀렸다. 근데 그 사람도 있어야 되고 나도 있어야지 사회가 돌아가거든요. 전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죠. 자, 그러면 감정적인 영역, 정치 영역, 정의 얘기 싹 다 했으니까 우리 시장 얘기 좀 한번 해봐요. 첫 번째, 시장 얘기만 할 거예요. 나쁘게 봐주지 마세요. 첫 번째, 전세 사기 어떻게 될까요? 빌라랑 아파트 전세 공급이 줄어들 거예요. 언젠가 전세 가격은 반등하고 전세 공급은 부족할 겁니다. 왜? 지금도 법이 바뀌어서 전세를 공급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고요. 지금 갭 투자나 아니면 시장에 전세를 공급하는 사람들을 정부가 우회적으로 약간은 두둔해주면서 약간 늘려줄 필요가 있는데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이유도 없고 안 해도 지금 아무 문제가 없죠.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겁니다. 일찍 시작되면 올해 아니면 내년, 내후년 이 사이에 전세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시장적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시장을 본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겠죠? 건설 노조. 건설 노조 때문에 건설 현장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고 하시겠지만 원래 돌아가던 판에서 건설 노조를 깠잖아요. 그러면 걔네가 공사판에서 제대로 일하겠어요? 크레인 기사님 같은 경우에 날 일 안 해.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지금 렌즈에 물이 튈까봐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현장이 안 돌아가고 소장이 문제가 생기고 건설의 어떤 그 시간 있죠. 건설을 일정 시간 내에 맞춰야 되거든요. 이걸 급하게 하다 보면 사건 사고가 터지고 그럼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지면은 이슈화되고 조사하게 되고 건설사가 힘들어지게 되고 맨 마지막에 시공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망하는 애들이 나오거나 또는 건축을 못 하겠죠. 그거 일어날 거예요. 앞으로 이 시공해가지고 아파트 짓는 거 있잖아요. 줄어들고 늘어날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한국에 인프라 짓는 거 있죠. 그것도 다 느려질걸요. GTX 이것도 느려질걸요. 그러니까 건설사 자체를 압박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 겁먹어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남는 한도 선에서 시간을 보내겠죠. 이게 시장적인 측면이에요. 그리고 부실공사, 무량판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확실한 거예요. 무량판 공법은 전문가들이 대부분 인정한 건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무량판으로 지은 건 좋은 거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 서로 이제 막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고 그리고 건설사에서는 무량판으로 짓는 게 제일 좋은 상황에서 무량판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나올 거고 그러면 또 안 짓게 되거나 무량판으로 지었다가 나중에 뭔가 전수조사해라 돈 내라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무서워서 또 위축이 되겠죠. 이러면 건설사가 또 위축이 되면서 빨리 안 지을 거예요. 오래 걸려야 돼요. 막 예를 들어서 기둥식으로 지금 오래 걸리거든요. 이거 천천히 짓고 늦게 지을 건데 그러려면은 건축기간 늘어나고 시공비가 늘어날 건데 경기가 안 좋고 만약에 분양가를 맘대로 못 하거나 분양가를 충분히 못 뽑아내면은 못 짓겠죠. 그러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또 못 지을 거예요. 이게 시장적인 측면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최근에 이제 한창 나오고 있는 신고가 조작, 세력. 이거는 여러분 이건 알아주세요. 제가 부동산 바닥에 들어온 이후로 그런 이 문제 일으키는 이 꾼들은 항상 있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제한 속도를 30km까지 낮춰도 교통사고 일어나요. 우리가 아무리 법을 강화해도 전세 사기 쳐요. 밖에 나가보세요. 범죄 투성이에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이 완벽하지 않은 존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쪽도 원래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퍼센테이지가 낮아요. 근데 이거는 크게 늘어난 것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되게 쉬워요. 부동산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그 시세 조작이 얼마나 어렵고 무서운지 위험한 건지 알아요. 그래서 거의 불가능한 걸 아는데 어쩔 수 없이 참 다양한 영역에 이상한 인간들이 있거든요. 걔네가 사고 친 걸 가지고 이번에 이슈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와 정의에 다 이게 부합한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아무리 밖에 나가서 이거 신고가 낸 거, 이 가격, 이거 조작한 거라고 얘기했을 때 그럴 확률이 없어요. 10,000건 중에 하나, 10만 건 중에 하나인데 그게 걸리겠어요? 그거를 신고가로 여태까지 아파트 시세를 만들어 왔다는 증거는 없어요. 걔네가 있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때요? 정리하니까 좀 편하지 않아요?
정의 부분에서 사회적, 원래 사회면이거든요. 사회면, 정치면, 경제면으로 나눠서 보시니까 좀 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사는 뭐예요? 물론 사회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죠. 저도 아는데 저는 경제가 으뜸이라고 생각해요. 제 채널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고요. 최근 나오는 뉴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화내고 정치인들 뭐 사기치는 사람 잡는 거 응원하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지금 요번에 시세 조작 이런 거 이슈는 좀 약하다. 애시당초 시장에 원래 있었던 거고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나오는 뉴스들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원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해 하실까봐 영상 하나 남겨봤습니다. 비가 더 오네요. 어쨌건 저는 오늘 또 일과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